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클린트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선 공산주의의 본질 혹은 북한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내구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북한이 강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인 지도 체제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만약 이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북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없다는 게 이게 큰 문제죠. 북한의 가장 큰 약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참수작전은 오사마 빈 라덴을 참수하듯이 참수작전은 북한의 아주 유용한 작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만 해도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되면 1분 1초도 빈틈 없이 바로 부통령으로 대통령직이 승계돼요. 그럼 부통령마저도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원 의장으로 승계되는 이런 게 있어요. 또 정말 운이 없어서 하원 의장도 잘못된다면 이제 뭐 내각의 장관들로 하여금 순서가 정해져 있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무슨 별거나 유고가 발생 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잖아요. 다음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근데 또 운이 나빠서 국무총리도 잘못된다면 뭐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이런 식의 권한대행 체제가 돼 있다는 거죠. 북한은 이런 지도 체제가 없어요. 1인 지도 체제니까. 그래서 팽이에 중심이 없으면 그 팽이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똥돼지 김정은 하나만 처단하면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팽이가 되는 거죠. 나라 전체가. 자, 헌법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북한이 나라가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외교적으로는 또 유엔에도 가입돼 있으니까 또 나라가 또 굳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참 우리 헌법과 현실이 엇갈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걸 또 문빨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때로는 뭐 헌법을 이용해서 북한에 퍼주게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피하기 위해서 북한은 나라가 아니다 헌법을 이용해서 또 때로는 나라라고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또 뭐 유엔에 가입돼 있는 나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면성으로 이 새끼가 좀 비겁하게 문빨이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강명도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그 고위 탈북자 중에 하나인데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지상낙원이라는 나라에서 이 닌겔 병원에 가서 닌겔을 맞는데 닌겔병이요 맥주병이랍니다. 보통 보통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떠나서 모든 나라에서 닌겔병이라는 게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습니까? 뭐 건강이나 서로 전염병 유발 이런 거를 버리는데 그 흔해 빠진 닌겔병 하나가 없어서 그 맥주병에다 닌겔 그 액을 담아서 맞는다 그래요. 그나마 이 맥주병 닌겔이라도 맞는 건 아마 북한에서 당 간부쯤 되는 사람일 거예요. 무슨 함경도 사람이니 뭐 평안도 사람이 아프다고 닌겔 맞을 기회나 찾아가겠습니까? 그런 의료약품이 있지도 않을 거고요. 예. 참 지상낙원의 모습 치고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다고 그 주권방송에서 김광수라는 그 정치학 박사라는 놈이 이렇게 개나발을 까지 무슨 어느 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데 닌겔병을 맥주병으로 대체한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좌빨들이 환상 속에 빠져 있는 좌파들이 지상낙원 북한의 모습이에요. 이럴 거를 탈북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해도 이걸 전부 허위다, 거짓이다 이렇게 또 호도하는 게 참 대한민국 좌빨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맥주병 얘기는 잠깐 이제 여담으로 드린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산주의를 그 호박에 비유하고요. 민주주의를 복숭아에 비유를 잘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호박이라는 게 겉은 단단하지만 바늘로 뚫고 들어가면 뭐가 돼요? 안에가 물러 터졌잖아요. 팽이로 말하면 중심이 없어요. 안에가 물론 오합지졸이라는 거죠. 복숭아는 겉은 유해 보이지만은 안에 단단한 씨가 있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같아서 공산주의가 그냥 한 방 치면 자빠질 것 같지만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게 민주주의인 이유는 가운데 핵이 중심이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복숭아 씨앗처럼.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소련 시절에 그렇게 철옹성 같았던 소련과 그렇게 자유분방해 보였던 미국이 이거죠. 소련한테 미국이 한 방에 날아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소련이 먼저 붕괴했잖아요. 중심과 핵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심이 없는 팽이가 무슨 어떻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바로 그런 간단한 논리예요. 그래서 이게 중심도 없고 파고 들어가면은 물러터진 이런 호박 같은 공산주의를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논할 건 없고 우리 당면 과제는 북한 똥돼지 정권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한 10% 정도는 뭐 아주 골수 분자들이 있죠. 왜 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너무 이렇게 오버하는 그런 그 한 10% 정도의 어떤 그 김정은을 위해서라면 당장 자기가 자기 머리에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90%의 대부분은 죽지 못해 충성하는 게 아니고 충성하는 척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니 하루 세 끼 밥도 못 먹여주는 정권에 무슨 충성심이 생긴단 말입니까? 얼마 전에 넘어온 그 판문점에서 근무했던 그 오총성 병사의 증언을 들었잖아요. 겉으로 충성하는 거지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분들의 그 진실 어리고 진심 어린 이런 어떤 증언을 대한민국 좌빨들은 허위다. 뭐 공안기관에서 시켜서 하는 거다라고 매도를 하잖아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을 트럼프 대통령이 볼 확률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작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률을 뚫고 기적적으로 본다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미친 개하고 무슨 협상을 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합니까? 침 질질 흐르는 광견병에 걸린 개하고 이 광견병에 걸린 개와 같은 모습이 바로 지금 북한 정권이라는 거죠. 그거는 지 애비 때 할아비 때부터 내려오는 똑같은 스토리고 그래서 이제는 한 번쯤 동독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는 걸 누가 건드렸습니까? 스스로 무너졌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볼모로 해서 독재 정권을 펼치고 있는 이런 대화는 전혀 안 되는 김정은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한번 감행해서 그 정권을 끝장내고 북한 동포의 노예 해방을 일으켜주는 게 어떤가. 21세기 마지막 남아있는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북한의 노예들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죠. 빨리 해방시켜줘야 되겠 이게 자유진영의 어찌 보면 의무겠지요. 단 선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전포고 없는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후세인을 공격할 적에 48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48시간 내 이라크를 떠나라고. 이런 똑같은 방법을 북한에 쓰면 김정은이가 당장 중국 북경이나 러시아 모스크바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겠죠. 왕로로 따라.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선전포고 없는 선제 공격을 제가 제의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선전포고 없는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그들이 저항하기 전에 다 싹쓸이 해버리고 속된 말로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국국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뭐 가령 24시간 후, 48시간 후에 작전 계획을 세웠다면 이 작전 계획을 절대로 문빨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빨에게 알리는 순간 이건 바로 평양으로 갑니다. 이런 간첩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문빨, 대통령 간첩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개연성이 크죠. 여러분 자세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되 선전포고 없는 선제 공격과 대한민국 문빨에게 알리지 않는 선제 공격, 그리고 선제 공격을 시작한 다음에 대한민국에 통보해서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서 대한민국도 전시태세로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취했을 적에 가장 큰 효과가 난다는 거죠.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여기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게 이제 좌빨들의 입장이고, 일부 우파 중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이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하고 전면전을 벌이려면은 정말 핵전쟁을 불사하는, 이건 3차 대전을 각오하는 거지요. 불사하는 전쟁을 하려면 국군을 걸어야 돼요. 중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든 미국이 사라지든 이런 국군을 북한을 위해서 중국이 걸겠느냔 말이에요. 비건한 예로 미국이 경제 제재 조금 제재 취했더니 중국이 지금 경제가 휘청휘청하잖아요. 자, 이런 판국에 중국의 시진핑이가 뭐가 답답해서 김정은이 정권 수립을 위해서 3차 대전까지 감행하는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 생각엔 그건 노웨이예요. 국제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또 중국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입장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잖아요. 근데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지만 딱 두 나라하고 접경을 하고 있어요. 위로는 캐나다, 밑으로는 멕시코. 근데 이 나라들끼리 뭐 우리처럼 휴전선에서 총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이민국 관리 몇 명이 국경선에 서 있어요. 서로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서로 여권 검사나 하고. 이게 중국은 달라요. 중국이 접경하고 있는 나라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마 이거 다 외우지 못하게 저도 적어놨어요. 러시아, 몽골, 여기서부터 나라 이름이 웃겨요. 카자흐스탄, 카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여기 이렇게 뭐 연탄 공장이 많은지 나라 이름이 전부 탄자로 끝나네요. 탄자 돌림으로. 거기에 또 인도, 네팔, 또 나오네요. 탄이, 부탄. 예. 거기다 미얀마, 옛날 버마죠. 라오스, 베트남.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국경선을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하고 북한과 파키스탄 세 나라 빼고는 전부 중국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들이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특히나 베트남과 인도는 더하죠. 베트남은 월남전쟁 후에 중월전쟁 여러분들 아시죠? 중월전쟁. 국경을 놓고 뭐 서로 여기가 내 영토니 네 영토니 싸워서 한판 붙었는데 중국군이 갔다가 뭐 3개 사단만 가면 뭐 베트남을 뭐 바로 그냥 다 접수할 것처럼 용감무쌍하게 나가다가 3개 사단이 전부 전멸당한 거. 이게 그 유명한 중월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하도 쪽팔리니까 국민들하고 베트남하고 전쟁이 있었던 것도 발표하지 않은 참 이런 재밌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중월전쟁. 또 1962년도인가요? 인도와 그 국경 분쟁으로 중국이 한판 붙었고 뭐 승패가 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인도와 중국의 국경 사이에는 서로가 뭐 핵전쟁이라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군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참 고무적이고 좋은 거죠. 이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한
녹록하게 무슨 전력을 갖다 한반도로 투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삼면에서 중국이 그렇게 국가에 국운을 걸고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하나의 그 러시아 참 대단한 나라죠. 땅덩어리 징그럽게 넓고, 블라디보스톡에 극동함대가 있는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모스크바의 심장이 소련의 심장이 어디입니까? 러시아의 심장이 모스크바 아니겠어요? 모스크바가 어디에 있어요? 유럽에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 뭐가 있어요? 나토 연합군이 있잖아요. 나토 연합군이 한미 동맹 미일 동맹, 한미 동맹처럼 나토 연합군과 미국이 동맹 관계란 말이죠. 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나토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미국과 함께 우리를 도와주죠. 한미일 연합군을. 유럽 쪽에서 유럽 모든 국가, 나토 연합국 모든 국가를 상대하고, 또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국군을 거는 3차 대전까지 각오한 전쟁을 푸틴이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정권 수호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으로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외교는요 절대적으로 자국 위선이에요.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은요, 아니 푸틴이 돌았습니까? 김정은 정권 지켜주자고 미국하고 3차 대전을 일으키게요. 두 나라가 서로 군사력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국지전을 일으키기는 합니다만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시진핑과 푸틴이 3차 대전까지 일으키면서 북한에 충성할 이유가 러시아나 중국 같은 대국에서 그 손바닥만도 못한 북한을 위해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한미일 연합군이 북한을 어차피 핵폭탄 걔네들 핵 제거 안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들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식으로 이참에 한번 후드려 패고, 중국과 러시아한테 적당히 무슨 뭐 보상책을 미국과 일본이 내놓는다면 얘네들 손 띄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3차 대전도 막고, 또 지구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노예 해방도 시키면서 이 말 같지도 않은 북한 정권을 쓸어버리는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기를 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렇게 공산주의가 우리가 두려움에 떨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내 나름대로는 한번 해결책을 제시해 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차피 개인 방송이 자기 의견을 올리고 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참 그게 안타깝긴 합니다만,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꾹꾹 꽉꽉 눌러주시면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